일단 가장 기본 되는 것만 적어놨고 요거는 백지 암기 하시고 공식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헛문장은 길이가 짧다고 헛문장이 아닙니다. 길이가 짧다고 헛문장이 아니라 헛문장, 겹문장 나누는 건 반드시 주어, 서술어만. 주어, 서술어, 개수로만 친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겹문장이 2개 정도 문장이 이어진 경우나 암기 문장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겹문장이 여러 개 들어있는 문장이 나온다. 시험 문제에 겹문장이 여러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겹문장이 최소한 3개 이상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다 들어가 있고 이 2개의 성분, 생략된 성분 찾는 거.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게 반드시 꼭 출제된다는 거. 이게 실전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계속 출제됐었기 때문에 내신 문제에서도 최근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가 길어도 헛문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은 다 제거할 것.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관용어, 부사어라든지 이런 것들. 헛문장은 주어, 서술어, 개수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헛문장에서 출제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주어, 서술어 말고 주어, 보어, 서술어 있는 거 있죠? 부속 성분 빼세요. 그 다음에 주어, 보어, 서술어 있는 거. 요거. 보어를 조심할 것. 그래서 보어가 들어가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항상 주의한다. 되다 아니다 서술어가 있을 때에는 보어가 있기 때문에 헛문장으로 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랑 연결해서 나온다 그랬죠? 서술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출제 잘 된다. 그 다음 생략된 성분 찾는 거 겁나 중요하다. 자, 이제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출제 방향은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훨씬 더 어렵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앞절하고 뒷절하고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경우에는 앞절하고 뒷절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종속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절이 뒤에 있는 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 물어보는 거 반드시 나와요. 대등은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오고 끝납니다. 종속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뭐 양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시험 출제 범위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 주실 거니까 여기까지 가장 기본이고 여기는 플러스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서하고 어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아서 어서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출제될 때가 있어. 자, 얘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일 때는 순서가 앞절 뒷절이라고 했어요. 앞절 뒷절 아니고 뭐뭐 해서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절 표지 여기 안 써줬지만 아서 어서 연결 어미로 여기 들어갈 때가 있다. 부사절에 요게 쓰일 때도 있다. 부사절로 가끔 나올 수도 있다. 나온 적이 있었고 아주 가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절표지를 보고 이제 안긴 문장 찾는 건 중학교 때 그냥 찍어도 맞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절대 그런 문제는 안 나와. 풀이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풀이해야 되냐면 아는 문장하고 안긴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는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는 문장이 주어, 안긴 문장이 주어. 아는 문장이 생략된 성분, 안긴 문장이 생략된 성분. 철저하게 2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제일 많이 중요한 게 안긴 문장에서는 명사절 명사절하고 관형절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아요. 얘네 두 개가 출제되는 방향이 좀 다르다. 명사절 같은 경우는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서 특정한 성분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언수식이야. 채언을 수식하는 관용어 역할.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 다른 건 정해져 있어 역할이. 그리고 얘 마찬가지. 서술어 역할을 한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명사절만 성분과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 관용어로 쓰일 수도 있어. 그럼 봐봐. 주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찾는 방법 알려줬죠. 주어는 조사를 보면 되니까 주격조사 이 가가 붙으면 주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은 뭐가 붙겠어요? 을을이 붙겠죠. 그럼
그럼 만약에 부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은 조사 뭐가 오겠어? 에게, 에서, 으로,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쳐. 그러면 뒤에 뭐가 오겠어? 되다 아니다가 오겠죠. 그쵸? 관용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면 의가 오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명사절은 여기 나와 있는 명사형 전성어미 뒤에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생략되었을 때 조사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략되어 있을 때 이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명사절은 여기가 출제 요소입니다. 알았죠? 관용어 역할할 수도 있고 보호 역할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성분 찾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거고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뒤에 나오는 조사를 보고 성분 역할을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출제 요소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형절은 관형상 전성어미가 많아요. 자, 요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시제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관형절은 시제를 표시합니다. 시제가 달라져요. 자, 근데 이제 관형절 말고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관형어 문제로도 또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관형절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 줍니다. 관형절 출제 요소는 요겁니다. 요거. 생략된 성분을 찾는 거. 그래서 이 관형절이 원래 문장에서 원래 혼문장이었을 때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견문장을 보고 관형절의 원래 형태 그리고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따로따로 분석해서 서술하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관형절의 생략된 성분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관형절이 꾸며주는 말 여기 뒤에 오는 체언 있죠. 관형절이 꾸며주는 말이 이 관형절에 생략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될 수 있어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성분이 생략되었을까? 주어가 빠져 있다든지 목적어가 빠져 있다든지 부사어가 빠져 있다든지 그렇게 찾으면 돼. 얘가 관형절에 생략된 주어일 수도 목적어일 수도 부사어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럼 얘가 주어로 목적어로 부사어로 어떤 걸로 쓰였는지 알려면 이 체언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조사 뭐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 단독 지문으로 나오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 7개 문장 성분의 특징 알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격조사를 모르면 잘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격조사 아셔야 되고 문장의 짜임에서는 뭘 알아야 돼요? 연결어미하고 절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지금 적어준 거에서 여기 있죠.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전부 다 전성어미야. 선생님이 밑줄 쳐준 거. 전성어미 얘가 전성어미일 수도 있고요. 그 전미사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출제되는 거고 지금은 절표지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내실 겁니다. 만약에 1학기 때 이게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수능 출제됐던 것 중에서 아주 그냥 가끔 한 번씩 어렵게 고난도로 나왔던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지는 않아. 왜냐하면 1학기 때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법 요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독해를 모든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독해하는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절표지 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찾으시고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습니다. 내신 문제에서 계속 매번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인용절이 따옴표가 있고 라고가 있으면 여기가 직접 인용된 말이에요. 자, 말하는 이가 한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야. 자, 선생님께서 오늘은 수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직접 인용이야.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적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경희야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이 없대. 없다고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선생님이 했던 말을 전달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뭔가 호칭이 바뀌거나 시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종결 표현이 바뀌거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는지를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절은 이게 출제 포인트다. 그리고 서술절 같은 경우는요.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구분하는 것 중에서 얘가 아는 문장의 주어라고 했어요. 그쵸? 아는 문장의 주어. 그럼 얘는 암긴 문장의 주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뭐냐? 얘가 아는 문장의 서술어인 거야. 근데 이게 실전 문제에서 객관식 3제 나올 때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자꾸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 개도 놓치지 말고 다 보셔야 된다.
절표시 찾는다, 성분 찾는다, 생략된 거 찾는다, 조사 본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여기 131쪽, 132쪽에 선생님이 지금 요약해서 정리해 준 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132쪽 보세요. 132쪽. 자, 1번 민준이는 동그라미 간다. 동그라미 호시라고 적으세요. 주어 소수로 한 번 나왔으니까 홈문장. 자, 그러면 주어 소수로 말고 나머지 도서관의 자주 얘는 뭘까요? 부속성분 부사어겠죠? 주어 소수로만 찾는다고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용어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부사어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는 김에 정리해 봅시다. 부사어는 뭘 꾸며준다 그랬죠? 복습입니다. 부사어가 꾸며주는 거. 용언을 꾸며준다. 또는 부사어가 2번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뒤에 다른 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거였어요. 다른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드물게 뭐 이런 것도 나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어요. 범인은 바로 너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일반적이고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부사어 같은 경우는 부정하는 말도 부사어예요. 부정 표현. 아니나 못 있죠? 얘네들 모두 공통적으로 뒤에 오는 특정한 성분을 꾸며줍니다. 성분 부사예요. 자,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말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장 전체. 아직도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 머릿속에 정리 안 된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 정리된 것들은 계속 까먹어요. 정리를 한번 해도. 근데 정리를 해야 나중에 안 까먹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고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확인하는 거야. 근데 정리고 나발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습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리를 했어. 복습을 했어. 내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 아시겠죠?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양태가 있고 접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중학교 때 맨날 알려줬던 거. 과연 설마 제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뒤에 오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상징어도 모두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이게 부사어고요. 부사어 찾으려면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요거. 자, 부사격 조사에서 필수적으로 부사어 필요로 하는 거. 필수적 부사어 찾는 거. 자, 부사어는 꾸며주는 말이 뭔지를 찾는다. 그 다음에 부사어의 위치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관용어에 비해서요. 관용어에 비해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고요. 부사어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관용어에 비해서. 관용사, 부사, 관용어, 부사어 반드시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비교대조해서 섞여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같은 경우 요거 왜 필요하냐면 필수적 부사어 할 때 수식 성분이지만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거꾸로 말했는데 수식 성분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걸 수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자주 쓰이는 말이야. 수의적 표현일 때라 수의적 표현이 아니라 절대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필수적 부사어. 여기까지 전부 문제 풀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도서관에 자주 간다는 도서관에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니까 수의적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줄 치세요. 성격이 좋은 줄 치시고 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관형절 절표지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좋은 관형절이니까 학생을 꾸며주겠지? 관형절에서 뭐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오는 학생이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인지 아닌지 물어본다고 그랬죠? 학생은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라는 말로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그쵸? 자, 혜란이는 학생이다. 근데 어떤 학생이야? 성격이 좋은 학생이야. 그래서 학생을 꾸며주는 관용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 그 다음 자식이 행복하기 줄치시고 를 세모치세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 4번은 은하 동그라미, 지만 동그라미, 대등입니다.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된다. 다음번에 다른 거 풀 때도 반드시 꼭 지키시라. 언제까지? 고3 수능 치를 때까지 계속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기역에서 맑았지만 지만 대등입니다. 대조예요. 어서 종속입니다. 원인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졌어요. 앞절과 뒷절을 교체했을 때 어색한 게 종속이라고 했어요. 앞절과 뒷절을 교체해도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지 않은 건 대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 빠졌어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순서가 뒤바뀐다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라고 했어요. 1번 쉽다면의 면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올지라도 리을지라도 동그라미 치세요. 어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리을지라도 동그라미. 양보. 그 다음에 떠나려고 목적. 목적이나 의도는 이거 왜 같이 합쳐서 썼냐면 러나려고가 목적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목적과 의도를 구분해봐 이런 건 나오진 않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목적이나 의도다. 그 다음에 든지 동그라미 선택입니다. 대등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연결함이 뭘까요? 하진. 5번에서 연결함이 뭘까요? 하진아? 5번에서 연결함이 뭐니? 네? 어디요?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은우 연결함이 뭐예요? 5번에서 리을 지연점. 그러면 의가 빠지잖아. 의를 쓸 수도 있고 리을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그라미 쳐 빨리. 속을 지연점. 양보라고 했습니다. 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양보로 쓰일 수도 있어요. 뭐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양보라고 해요. 자, 뭐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 의미관계. 자, 1번에서 연결어미 라도 뭐만 하더라도 있더라도 더라도 전환 아니고요. 양보예요. 그 다음 2번 려고 3번 고 4번 면 5번 돌아와서의 아서. 자, 몇 개 없어요. 안긴 문장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정해져 있어. 저기서 벗어나지 않아. 한 문제 맞추시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4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전 문제 1번 보세요.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보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해서 이 문장은요. 원한다 서술어 한계가 있는 혼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번 출처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2번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 두 문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연결어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걸 겁니다. 그래서 원한다 서술어가 두 번 굳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원한다 서술어를 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접속조사 동그라미 쳐 와가 접속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줍니다. 같은 자격 동그라미 쳐. 그래서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면서 서술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한편 별표 쳐. 와 가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 와 같다 줄 치세요. 자, 번개와 같다 이러면 선생님이 필수적 부사어 두 자리 서술어 있고 세 자리 서술어 있다고 그랬어요. 필수적 부사어에서 자, 두 자리 서술어는요. 같다, 다르다, 닮다, 결혼하다, 비슷하다 이런 서술어 알려줬죠. 얘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했어요. 주어, 부사어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자리가 없어. 같다, 닮다, 다르다, 비슷하다, 결혼하다. 반드시 꼭 함께 해야 하는 거. 이러면 두 자리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어디로, 누구에게 이런 거.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건넸다. 누가 무엇을 어디로 보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었다. 이런 거 있지. 이러면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접속조사 와 가가 쓰였을 때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필수적 부사어로 쓰였을 때는 그 성분 역할이 다르다는 거를 지금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의 혼문장이 된다. 그럼 봐봐. 여기서는 혼문장,
만약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일 때, 서술어 생략됐을 때 접속조사하고 뭘 구분하라는 거야? 부사격 조사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접속조사. 요거 조사 설명할 때마다 선생님이 겁나 강조했던 겁니다. 조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조사와 과가 있고, 그 다음 지금 뭐예요? 부사격 조사. 필수적 부사어에 쓰이는 부사격 조사와 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구분했을 때 얘는 혼문장이, 아니 잘못 썼다. 얘는 격문장이 되고, 얘는 격문장이 되고,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 요거를 찾아라. 자, 그러면 1번에서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는 시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한다. 생략된 성분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는 시를 좋아하고가 생략됐습니다. 서술어 좋아하고가 생략되었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근데 5번에서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그 사람과 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사귀어 왔다 동그라미 치세요. 혼문장입니다. 혼문장.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 133쪽.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절과 뒷절 교체 가능한 건 대등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조건, 의도, 양보,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1번 면 동그라미 조건, 2번 려고 동그라미 의도, 그 다음 3번 어도 양보, 4번 는데 배경, 그 다음 5번 어서 인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